여행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잠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훌쩍 떠나버리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혹은 인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기 위해서 각자 여행을 가는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 모두 자신만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떠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망을 실현해주는 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 하나면 충분하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면 몇 시간, 짧게는 몇 분 안에 간단한 계획을 세우거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점점 제약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기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여행을 가기 전에 그래도 꼭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캐리어에 들어있는 고데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가방에 넣은 노트북은? 당신의 여행을 책임져줄 핸드폰은? 바로 여행을 가게 될 나라의 전기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왜 나라별로 사용하는 전기가 다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전기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고대 인류에게 전기란 번개나 정전기 수준으로 사용하기는커녕 비가 오며 천둥 번개라도 치는 날에는 하늘이 노한다고 지레 겁을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북유럽 신화의 토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번개를 신적인 존재의 일부로 생각했던 것이죠. 비교적 최근인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지만 그마저도 정전기로 연구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들어서자마자 그 이야기는 달라졌죠. 1800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볼타가 전기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퇴를 발명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전기를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첫걸음인 아주 의미 있는 발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 80년이 흘러 1879년과 1882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고 뉴욕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발전소를 세우면서 인류의 역사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 불과 100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드디어 세상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에디슨의 발명이 전 세계의 전기 시장을 나눠버렸습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던 에디슨 입장에서는 백열전구를 많이 팔아내야 했고 이 백열전구가 작동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 110V의 전압으로 작동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의 발전소에서 파는 전기는 직류라는 유형의 전류가 흘렀죠. 하지만 에디슨이 사용하는 110V 직류의 전기보다 220V 교류인 전기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한 직원이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스 테슬라가 에디슨의 주장을 엎어버리고 말았죠. 110V 직류의 전기는 거리에 따라 전력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도시 주변에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220V 교류 전기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흠집이 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낀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게다가 교류는 위험하지만 직류는 안전하다고 일축했고 에디슨은 55,000달러를 대가로 에디슨의 발전기 효율을 높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테슬라는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에디슨의 발전기 효율을 3배 높게 만들었지만 에디슨은 보답은커녕 미국식 농담이었다며 크로아티아 출신 엔지니어 테슬라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나와 웨스팅하우스라는 경쟁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교류 발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류 발전기는 많은 투자자들의 입맛을 다시게 만듦과 동시에 에디슨의 입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에 에디슨은 교류인 220V는 위험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죄수를 처형하기 위한 전기의자로 220V 교류 전기를 사용하도록 추천하기도 했고 코끼리가 교류 전류의 활선에 닿아 감전사하는 것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교류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110V 직류 전기에 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한 것이죠. 결국 이들의 전기 전쟁에서 승자는 에디슨이 되었고 당시부터 미국은 110V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전상의 이유로 220V가 아닌 110V로 줄인 교류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넘어간 전기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220V를 채택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220V를 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220V를 사용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1884년부터입니다. 바로 조선 황실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미국에 파견된 보빙 사절단이 에디슨의 백열등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등을 들여오는 전등 사업은 갑신정변에 의해 잠시 중단되고 약 3년이 지난 1887년 경복궁 내에 처음으로 에디슨의 전구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사용된 전기 발전기는 석탄을 태워 발전하는 석탄 발전기로 경복궁 안에 있는 향원정에 물을 끓여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발전기는 석탄 발전기였던 것이죠. 당시 발전기의 가동 때문에 연못에 수온이 올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해서 물고기를 끓인다는 뜻으로 전등을 일컬어 증어라고 부르기도 했고, 발전기의 성능이 온전치 않은 탓에 불이 자주 꺼지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꼭 건달 같다고 해서 건달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후 1898년 한국전력의 모태 회사인 한성전기가 세워지며 동대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1900년 처음으로 길거리에 전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디슨의 백열 전구를 처음 사용한 것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점점 전기가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110V를 사용했습니다만 1970년대 들어 전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110V의 전압으로는 이 사용량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내 220V로 전압을 승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전기가 공급되는 전선을 모두 바꿔야 했고 시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약 32년에 걸쳐 표준 전압 승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지금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V 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콘센트 모양은 왜 나라마다 다를까요? 전기가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가전제품의 종류와 그 수도 많아지게 되었죠. 하지만 가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에게 플러그와 소켓을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관심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대부분 휴대가 불가능한 가전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나 시장의 환경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호환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던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고안한 독자적인 콘센트, 플러그를 계속 사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플러그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1930년대 IEC는 플러그 유형을 표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죠. 전쟁이 끝난 뒤였던 1940년대 후반에도 다시 플러그 모형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에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1950년대 후반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고유한 플러그 모양을 만들거나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콘센트와 플러그를 통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여 전자제품, 전기 시스템을 바꾸면 전 세계의 전기 콘센트, 플러그가 통일될 수 있겠죠. 그럴 돈만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전기를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어댑터를 챙기는 거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